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뮤지션 마이클 잭슨, 그리고 미국 문학 비평계의 거목 해럴드 블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유롭고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자 랄프 월도 에머슨의 글과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처럼 에머슨의 글과 사상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생의 지침과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에머슨으로 인해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또 그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에머슨의 빛나는 통찰과 지혜, 인생의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마음지침서 자기 신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인생이라는 신비.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보람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의 놀이를 해서 이긴 덕에 오시리스가 태어났듯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워져 있다. 무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에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나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의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게도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 모습을 깨닫는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해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은 하기 힘든 술 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콩코드와 보스턴,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먹을 땐 잡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선은 모든 관계를 망친다. 개개인의 본성은 동시대인들의 성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의 옳고 그름은 그들의 옳고 그름도 된다. 나는 내게 맞는 일을 하며 내게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과 생각을 맞추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웃들에게 지시하려 든다면 진리에서 벗어나 그들과 거짓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웃이 나보다 수완이 없고 능력도 모자라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거짓이며 그 거짓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망친다. 자연과 사랑은 이런 뻔뻔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은 여러 통치 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 고전 비극, 아니 모든 고전 문학의 중요한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소박하게 말한다는 점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마음의 지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훌륭한 지각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의 양식을 찬미하는 것은 그 예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사색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벽한 지각과 건강,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어른들도 아이처럼 꾸미 먹고 아름답게 행동했다. 꽃병을, 비극을, 조각상을 만들었다. 모두 건강한 감각으로 빚어낸 멋스러운 작품들이다. 진리의 독점권은 없다. 마음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진리의 소유권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디서든 진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진리에 인간이 지어낸 이름을 붙이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다. 진리는 오래전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지혜에 대한 독점권은 없다. 이들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한 탓에 올바르게 생각할 힘을 상실해버리기 쉽다. 정말로 중요한 생각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예리하지도 심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 갈구하고 구해왔지만 찾지 못한 것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준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정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의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그대가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은 자기 신뢰의 힘 책과 함께 했는데요. 에머슨의 가르침은 냉철하고 사실적이지만 그의 언어는 시적이고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의 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뿜어내고 읽는 이의 마음 상태와 깊이에 따라 다양한 울림을 자아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계기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말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때 비로소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되고 원하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